그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라졌지요. 모두가 그녀를 불쌍한 며느리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그 집안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이 정리되고 비밀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들의 천국은 지옥이 되었지요. 오늘 그 집의 며느리가 사라진 이유를 함께 들어보시죠. 그럼 시작합니다. 첫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서윤은 두 손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는 작고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서윤의 온몸을 감싸며 세상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견딜 수 있어요.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향이 짙은 한복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최금란이 들어섰습니다. 붉은 립스틱, 똑바로 올라간 눈썹. 그녀의 표정은 미소 대신 무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하은이에요. 예쁘죠?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힐끗 내려다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녀네. 그 말이 병실 공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서윤의 웃음이 어색하게 멈췄습니다. 그녀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나아서 다행이에요. 그 말조차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은 서윤을 바라보다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서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밤이 되자 남편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아이를 안고 그에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우리 딸, 당신 닮았어요. 도연은 잠시 아이를 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좀 실망하셨나 봐.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면 더 좋아하셨을 텐데. 그는 말끝에 웃었지만 서윤의 가슴은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의 숨소리가 고요하게 들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 하은의 돌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웃고 떠들었지만 서윤의 귀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또렷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아들 하나는 꼭 낳아야 한다더라. 그래야 집안이 이어지지.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은은 엄마 품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서윤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조차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덮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틀린 건 아니잖아. 나도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어. 도연 씨,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요. 행복, 그건 네 생각이지.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서윤은 그 말 속에서 냉기만 느꼈습니다. 잠든 하은의 곁에 앉은 그녀는 손끝으로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었습니다. 엄마는 너만 있어도 돼. 그 말이 자신을 위로하려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둘째를 임신했을 때 서윤은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번엔 제발 아무 탈 없이. 그녀는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언제나 독이었습니다. 입덧이 심하다면 또 딸일 거야. 네 체질이 그런가 보지. 아들 낳는 팔자가 아닌가 봐. 서윤은 그 말을 애써 넘겼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계단에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유산입니다. 그 말이 귓속에서 부서졌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그 여자 들어오고 나서부터 재수가 없더니 결국 이 꼴이네. 남편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어? 우리 집 대가 끊겼는데 서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쌌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울음은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시어머니는 서윤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식탁 위에 서윤의 밥그릇은 늘 한쪽 끝에 놓였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손님이 오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몸이 약해서 아들을 못 낳아요. 요즘 세상에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니까. 그 말에 서윤은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배인 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 씨,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회사 일 때문이야. 괜한 의심 좀 하지 마. 며칠 후 그가 술에 취한 채 말했습니다. 딸 하나 낳아놓고 인생 끝이냐? 넌 진짜 내 발목만 잡아.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욕실로 들어가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이 젖은 타일 위에서 떨렸습니다. 난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도둑이 많다더라. 하지만 카메라의 방향은 늘 서윤이 있는 곳을 향했습니다. 거실, 부엌, 현관 입구. 그녀는 감시당하는 삶에 익숙해지는 자신을 보며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 잠든 방 앞에 앉아 서윤은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릴 때마다 그 숨결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은아, 엄마는 괜찮아.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서윤은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퀭한 눈, 말라버린 입술. 이게 나야? 거울 속의 여자가 낯설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서윤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의 딸도 아내도 아닌 그저 한 여자로서 버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서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말라붙은 자리에 서늘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심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당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속삭임 같았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강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부드럽던 시선은 냉철하게 변했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대신 단 하나의 힘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하은의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 자신을 붙잡는 듯 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울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깊은 고요가 있었습니다. 하은이 3살이 되던 봄, 집안 공기는 더 이상 봄이 아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서윤의 일상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매서웠고 남편의 무관심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가 끓는 냄새가 퍼질 때마다
시어머니는 늘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상하게 네가 한 건 늘 짜다. 손맛이 없어. 손맛이. 그 말에 도연은 핸드폰을 보며 덤덤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입맛이 예민하셔서 그래요. 서유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늘 자신을 더 작게 만들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에는 낯선 향수가 배어 있었습니다. 서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는 건 또 싸움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은이 잠든 후 서유는 홀로 부엌에 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호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대로 살면 나는 사라질 거야. 그날 시어머니가 또다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요즘 들어 더 게을러진 것 같네. 딸 키운다고 변명하진 말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로 다 되는 줄 아나? 여자가 아들 하나 낳지도 못하면 그게 무슨 망신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서유는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세게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력. 네 노력은 맨날 말뿐이야. 그날 밤 서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커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없애려는 거야. 며칠 후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유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화면을 눌렀습니다. 잠금이 풀려 있었고 그 안에는 낯선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은 하트. 메시지 창을 열자 따뜻한 말들이 주르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점심 고마워요. 우리 다음 주엔 여행 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게 너무 명확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이미 그녀를 떠나 있었고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른 척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감정 따윈 필요 없어. 그날 이후 서유는 달라졌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고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하은을 돌보며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밤이 되면 조용히 서재문을 닫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수년간 은행에서 일했던 경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시댁의 재단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박가문화재단. 겉보기엔 지역에 명망 있는 단체였지만 자료를 뒤질수록 이상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불법 기부금, 부동산 명의 이전, 세금 회피,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유는 손끝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 차례입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서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은행 다녔다며? 이번에 재단 계좌 정리 좀 도와라. 이자 계산이 복잡해서. 네, 어머니.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요청대로 계좌를 살펴보는 척하며 비자금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자신의 USB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은행의 내부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예전 동료였습니다. 혹시 이 계좌 이상거래 기록 있으면 알려줄 수 있어요? 서윤 씨, 그 계좌 문제 많아요.
신고 들어가면 바로 조사 들어갈 텐데. 알아요. 그럼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두세요. 그녀는 통화를 마치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 하나가 빛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처음으로 공기가 맑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행동도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늦은 귀가, 냉랭한 대화. 하지만 이제 서유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타겟의 일부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모든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 남편의 회사 자금, 불법 자산의 흐름.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식탁에서 물었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니?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생각? 여자가 생각이 많으면 집안 망치는 법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서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안 하려고요. 그녀의 미소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냉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 무언가를 느낀 듯 잠자코 밥을 삼켰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은이 잠들자 서윤은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재단조사 착수라는 이메일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은의 방문을 열고 아이의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얼굴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안 울 거야. 네가 지켜볼 테니까.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 그녀의 결심을 축복하는 듯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평소처럼 차를 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작은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가문화재단 자금 운용 의혹 조사 착수. 시어머니의 손끝이 순간 멈췄습니다. 신문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숨기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 시끄럽네. 서유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이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차를 따랐습니다. 차 향기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서윤은 처음으로 숨을 편히 내쉴 수 있었습니다. 재단조사 소식이 퍼진 지 며칠 후 집안은 눈에 보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전화를 붙잡고 통화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런 일에 관여했겠어? 당신이 처리한다더니 왜 내 이름이 나가?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녀는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에는 매일같이 박가문화재단 비자금 의혹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의 회사도 재단과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탁에서 그는 짜증을 내며 서윤에게 화풀이했습니다.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조용히 좀 살아? 지금 예민하니까 건드리지 마. 서윤은 조용히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도연은 서재 문을 닫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여자가 뭘 아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상해요. 예전 같지가 않아. 서윤은 문틈에 서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라도 눈치챘나 보네.
그녀는 이미 재단뿐 아니라 도연의 개인 계좌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전용 자금, 회사 명의의 비밀 계좌, 그리고 내연녀에게 송금된 금액들. 그 모든 증거는 그녀의 USB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서윤아, 너 혹시 무슨 짓 한 거 아니지? 시어머니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짓이라뇨? 재단이 말이야. 조사 들어간 게 네가 뭘 건드린 건 아니냐고. 서윤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전 그런 힘이 없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큰일을 하셨는데 제가 감히 뭘요? 시어머니는 그녀의 눈빛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미소에는 어딘가 낯선 냉기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경찰이 재단에 들이닥쳤습니다. 비자금 계좌가 발견되었고 시어머니의 서명 파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회사도 동시에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허겁지겁 전화기를 붙잡고 난리를 쳤습니다. 어머니, 일단 서류부터 없애요. 증거는 제가 처리할게요. 그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도연은 안절부절 못하며 서로에게 화를 냈습니다. 네가 제대로 처리했어야지. 저는 어머니 말대로만 했잖아요. 그들의 싸움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날 밤 서윤은 하은을 재워놓고 조용히 서재로 갔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이미 준비된 메일 한 통이 떠 있었습니다. 수신인은 도연의 내연녀 지은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는 도연이 보낸 송금 내역, 호텔 예약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손가락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집의 균형은 무너질 거야. 완전히.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새벽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은이가 다 알았대. 누가 그걸 보낸 거야? 그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야? 당신이 보냈지? 서윤은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누가 그걸 알고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럼 스스로 한 일에 대해 부끄럽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 단호함에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한 채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환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바람을 들이마시며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진짜로 자유로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사실에서 몇 시간을 버텼지만 끝내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재산 일부는 압류되었고 재단은 해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도연의 회사는 투자자들을 잃고 사실상 파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어. 이게 네가 원한 거야? 서윤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그냥 진실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도연은 분노에 치를 떨며 벽을 쳤습니다.
이제 어떡하라고? 우리 다 끝났다고. 그래요. 나도 끝냈어요. 당신과의 결혼을. 그녀의 말은 냉정했고 단호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침실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나랑 하은이만 살 거예요. 며칠 후 이혼 서류를 손에 든 서유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리쬐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건 더 이상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네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작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보내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짓밟던 그 시간들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용서하지 않는 게 나의 평화입니다. 그녀는 편지를 찢어 바람에 날렸습니다. 조각난 종이들이 흩날리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 묶여있던 굴레가 풀려나 자유로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유는 하은과 함께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구름이 웃고 있어. 서유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 구름도 우리한테 인사하나 보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서유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단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되찾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주 천천히 긴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재단은 해체되었고 도연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신문과 뉴스는 더 이상 그들의 이름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때 명문가라 불리던 박가는 그렇게 세상에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잔해 속에서 서유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며 하은과 단둘이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저녁엔 함께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그녀에게는 세상 어떤 복수보다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로 살아도 괜찮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망설이다가 받자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나야, 도현이야.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 조금만 와줄 수 있을까?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병원 복도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불빛 아래 병실 문 앞에서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밑은 시커멓게 패였습니다. 한때 잘 다려진 양복을 입던 그는 이제 낡은 점퍼 차림으로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고마웠어. 하은이 사진은 봤어. 많이 컸더라. 서유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용건인지 말해요. 도연은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어 해. 왜요? 모르겠어. 그냥 미안하다고 그런 말을 하고 싶대.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고통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하얀 침대 위에 시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얼굴이 반쯤 꺼졌고 눈가의 주름은 깊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서윤을 보자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서윤이니? 그 목소리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사라진 한없이 작고 약한 소리였습니다. 예, 왔구나. 시어머니는 눈가를 적셨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짓을 했지. 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괴롭히고.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 우리 집안을 위해서라고.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강해 보이던 사람이 지금은 한 줌의 그림자처럼 작아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에 서윤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서윤아, 용서해다오. 네가 아니면 난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남을 거야. 서윤은 고개를 숙여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미약한 흔들림이 일었지만 곧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어머니의 사과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서윤아, 그때 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 와서 말해도 모르실 거예요. 전 그냥 제 몫의 고통을 다 겪었어요. 시어머니는 흐느꼈습니다. 그래도 인간적으로 한 번만. 저한텐 인간적으로 대해 주신 적 없으셨잖아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병실 안에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복도를 나서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그냥 옛날 이야기 좀요. 이제 좀 용서해 줄 수는 없을까? 누구를요? 나랑 어머니를. 우리가 잘못했어. 그땐 몰랐어.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면서 외면했죠. 어머니가 저를 괴롭힐 때 당신은 늘 모른 척했어요. 그게 더 잔인했어요.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땐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건 핑계예요. 선택은 늘 있었죠. 단지 나보다 어머니를 택한 것뿐. 그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그때의 상처가 지워지진 않아요. 그 말에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어머니도, 돈도, 일도 전부 다 잃었어. 서윤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심은 씨앗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프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불쌍하게 보는 일조차 그만두려고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도연의 흐느낌이 들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서자 늦은 오후 햇살이 뺨을 스쳤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언젠가 그토록 답답하던 하늘이 이제는 끝없이 넓고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하은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해맑게 웃는 아이의 얼굴이 화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서윤의 굳은 입가를 천천히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됐어. 엄마는 다 끝냈어.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는 눈물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평온이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연은 장례를 혼자 치렀습니다. 서윤은 가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도연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말할게. 미안했다. 그땐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랐어. 이기적이었고 비겁했어. 하지만 나한테도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돼?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그때의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난 널 사랑했어. 그렇다면 사랑의 이름으로 나를 그렇게 부숴놓진 않았겠죠.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도연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녀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왔어요? 응, 이제 다 정리하고 왔어. 정리요? 응, 이제 우리 둘만의 세상이야. 하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따뜻했고 순수했습니다. 서윤은 그 웃음을 보며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의 끝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하은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저무는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새 삶의 서막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창문 틈을 비추고 바람은 어린 잎사귀의 향을 실어왔습니다. 서윤은 주방 창가에 앉아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 향이 그녀에게는 외로움의 냄새였지만 이제는 평화의 냄새로 느껴졌습니다. 하은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분홍색 가방을 메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뛰어나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서윤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웃음은 결코 과장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서윤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덕분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퇴근길, 서윤은 종종 도심 외곽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책을 쓰기 시작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커서가 깜빡이는 화면 위에 제목을 썼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쉈던 시간. 그녀는 몇 번이고 그 제목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삭제키를 눌렀습니다. 대신 새로운 제목을 썼습니다. 다시 피어난 나.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키보드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딸도 아내도 아닌 나로 살아간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종종 꿈을 꿨습니다. 과거의 집, 시어머니의 목소리, 도연의 냉랭한 표정. 하지만 이젠 그 꿈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들이 나를 부쉈지만 덕분에 나는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녀는 꿈에서 깨어나면 창문을 열고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새벽 공기는 언제나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은은 어느 날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그림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웃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그 옆에서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엄마고, 이건 나야. 그럼 이 꽃은? 행복꽃이래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면 꽃이 핀대요. 서유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입술로 내뱉은 그 한마디가 그녀가 평생 들은 어떤 위로보다 더 깊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도 이제 꽃이 폈네. 며칠 후 그녀는 도연에게서 마지막 편지를 받았습니다. 짧고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야 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알았어. 나보다 훨씬 용감했지. 더는 괴롭히지 않을게. 그저 네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서유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한 줄에 눈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지 고요한 마음으로 끝이라는 한 글자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녀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곳엔 오래전 자신이 썼던 결혼식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서유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사진 가장자리를 태우며 번졌습니다. 종이가 새까맣게 말려가고 결국 재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그 재를 유리잔에 담아 창밖으로 날렸습니다. 잘 가요. 이제 당신들이 없는 세상에서도 나는 괜찮아요. 새벽 서유는 하은을 깨우지 않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어둡고 도로 위엔 이른 새벽의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기분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자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검은 어둠을 찢고 붉은 빛이 번져 나왔습니다. 새벽의 첫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눈꺼풀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 따뜻함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자신이 겪은 고통보다 더 무거웠던 건 그 시절의 자신을 미워했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약했던 게 아니라 끝까지 버텨냈던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그 말은 바람을 타고 멀리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새벽의 하늘에 첫 햇살이 터졌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흘려보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자 하은이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왔어요? 새벽 산책했어.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 나도 다음엔 같이 가요. 그래. 우리 다음엔 꼭 같이 가자. 하은이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손끝의 온기가 서윤의 모든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졌습니다. 식탁 위엔 아이의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행복꽃. 그 아래엔 하은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서윤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오랜 시간 끝에 찾아온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건 나의 새벽이야. 나의 시작.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된다.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숨쉬고 내 뜻으로 살아간다. 어둠을 지나온 내가 새벽을 맞이했듯 모든 상처는 결국 빛으로 피어난다.